올라오고 있어요. 저도. 근데 정맥 부전증이라는 것은 정맥 기능이 저하되어 생기는 부종이에요. 주로 심부정맥 혈전과 같이 정맥이 막히면 모세혈관의 압력이 증가해 혈관에서 간질내로 수분이 또 얘도 모든 혈관 내에서 수분이 이동을 해. 근데 정맥이 어떻게 생길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거 하나만 배워갖고 가도 여러분들은 오늘 일단 다 뽑은 거야. 보세요. 정맥이 생기는 이유는 정맥은 이렇게 터널이 있어. 터널, 삼각형 터널 있죠? 여기 보면 차단하는 게 있고 개구를 해요. 이건 개구했을 때고 얘는 차단했을 때야. 이렇게 정상적으로 심장 방향으로 정맥만 제가 늘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내 손으로 털고 문 열고 올라간다고. 림프도 그렇게 똑같이 되어 있어요. 림프는 정맥에 붙어서 가잖아.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얘 어떤 거? 지금 염증이라든가 바이러스, 그 염증에 있는 바이러스를 잡아먹고 이런 것들이 혈관 내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간질내를 깨끗하게 세포가 싸놓은 찌꺼기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얘들이 그 역할을 못하면서 전부 다 빠져나오기만 해. 그러니까 그 안에 부종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합해보자면. 그럼 여기에서는 얘가 역류하는 거예요. 봐. 얘가 거꾸로 문이 있는데 문이 열려버렸잖아요. 열려. 얘가 밑으로 내려와. 역류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밖으로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런데 병원에서는 얘를 수술하라고 그래. 수술하면 옆에 가지가 뻗어요. 저려해요. 아니. 왜 그러냐면 가지가 뻗어. 얘 혈관은 이 정도인데 걔 혈관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혈관이 가지가 뻗으니까. 울퉁불퉁 나와 있다 보니까 얘네들은 살으려고 나왔는데 살으려고 밖으로 나온 거거든요. 나왔는데 오히려 이거를 수술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나중에 심장이라든가 무슨 병이 걸릴까? 심장병 오죠. 그 다음에 혈압 높아지죠.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라든가 아니면은 뇌경색 오죠. 혈관하고 관계되지. 정맥하고 특히 이 다리 끈데 멀은 데서 되는데 이런 식으로 봐요. 피부가 변색되고 습진도 올 수 있고 피부가 경화, 피부 딱딱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정맥성 궤양이 생겨요. 궤양도 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맥류가 파열되면 실핏줄이 파열돼서 그 안에 싹 파랗잖아. 연세가 드신 분들은 막 파열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하지부족. 정상 정맥 판막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얘는 지금 비정상이잖아. 판막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열고 가야 되거든. 이렇게. 근데 얘가 이렇게 되어 그냥 열려 있어. 거꾸로 역류해 버리니까 혈관이 튀어나와 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객에게 설명을 하면서 관리를 해줘야 돼. 그러면 얘는 뇌경색이라든가 그 다음에 심장질환. 얘는 심장 방광의 문제잖아요. 다리 쪽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이 불을 꺼버리니까 심장마비가 올 수가 있고 뇌 출혈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얘가 두꺼워지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동맥과 교환이 돼줘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를 수술하거나 그래도 근본 치료는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림프 부종. 림프 부종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거. 관리실에서. 근데 제가 아까 림프 부종에 대한 거는 얘기를 이제 지금에서 꺼내잖아요. 여러분들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간질액이 정상이지 않을 때 부종이라고 얘기를 한다. 얘는 혈관 내에 수분이 빠져나오는데 혈관 내에 있는 알부민이라든가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상이 되었을 때는 얘가 삼투압 현상을 그 다음에 이 혈관의 압력을 서로 증가시켜 주는데 얘네들이 부족하거나 알부민이 저알부민이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얘네들 자체가 이 압력을 혈관의 압력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삼투압이 적어져. 그러면서 수분만 빠져나오면서 그 세포 사이에 간질이 수분이 얘가 쌓이면서 부종이 생깁니다. 그거를 간에다가 그거를 심장에다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 부종이라는 것은 림프관이 막혀서 피하 조직의 림프가 귀가 단단해지고 부어오르는 상황인데 대부분 림프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암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유방암이라든가 이런 경우 주로 암에 걸렸거나 암 치료 후에 림프절의 손상으로 림프의 이동 경로에 문제가 생겨 사지에 부종이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유방암 환자를 제가 이제 치료해 보니까요. 10명 중에 10명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보니까 10명 중에 3분, 30% 정도는 부종이 오더라고요. 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 림프절을 자르는데도 얘를 잘 하나 봐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 정도만 여기가 붓지 어떤 분들은 안 부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암 치료 후에 림프절에 손상이 있는 경우인데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림프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아까 또 얘기했던 거 조직 사이에 과도하게 존재하는 조직액들을 심장으로 아까 정맥 그죠? 정맥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얘네들이 다시 정맥 혀를 타고 돌아가서 깨끗하게 해갖고 와서 또 얘들 수분을 내보내서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또 다시 들어가서 그렇잖아요. 이런 기전을 갖고 있는데 그죠? 보조적인 역할, 순환 조직으로부터 세포를 활성화하고 조직으로부터 세포를 막 활성화시켜요. 깨끗하게 남은 노폐물과 지방이나 단백질 같은 세포 생성물 등을 혈액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혈액으로 보내는 역할. 이게 안 됐을 때 림프 부종이 오는 거예요. 림프 부종은 대부분 어디 와요? 팔. 예, 그 다음에 다리. 림프는 뭐 뻔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쇄골 있는데 목이 등 쪽으로 붓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오죠. 대부분 림프가 있는 곳이 절이 있는 곳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그죠? 여기에 있죠? 서해부, 그 다음에 애과에 있죠? 그 다음에 쇄골에 있죠? 그 다음에 귀 뒤에 그 다음에 슬관절 예, 이 수화 쪽에 이렇게 우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 이게 있는 부분이에요. 그랬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따가 마사지하는 이제 그림을 제가 하나 넣어놨는데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아까 제가 설명한 거 같이 조직액으로 나와서 동맥으로 다시 가서 정맥으로 가서 심장으로 가서 순환해서 그죠? 다시 이렇게 순환을 한다는 건데 이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네, 자세하게 알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방 부종. 지방 부종이 있는데요. 지방 부종이란 피하 지방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축적된 경우. 지방 부종 같은 경우는 셀룰라이트가 가장 큰 대표적인 거잖아요. 여성 호르몬이 관여하여 주로 골반에서 발목 사이에 생긴다. 피하의 지방세포와 지방세포의 과다 생산으로 작은 혈관 구조 변화가 와서 부종이 생기는데요. 지방부종 환자는 사춘기 이후 1, 2년 내에 시작되어서 지속적으로 다리, 허벅지, 골반 많이 생기죠. 초기에 피부 표면은 잘 구분이 안 되는데요. 덩어리가 만지거나 나중에 오렌지색의 축적된 지방들로 나타나요.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래 정상 상태 지방이에요. 근데 이게 우열이 생길 때 그 다음에 지방세포가 부종이 와버려요. 얘도. 부종이 오면 그 다음에 3단계에는 부종이 심화돼가지고 4단계에서는 그냥 완전히 뭐 딱딱하게 굳어져 있잖아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게 지금 지방이에요. 노란 색깔. 지방인데 이 지금 바깥에 그물망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기 그물. 얘가 지금 셀룰라이트처럼 얘를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덩어리. 이거에 지금 요게 지금 나중에 정상적일 때는 이렇다가 그 다음에 요렇게 미세 결절. 이게 미세 결절이에요. 결절이 이제 뭉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얘가 미세 결절이 생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방이 있는데 젤리가 여기서 젤리 형태로 얘가 나와버려요. 얘가 몽글몽글하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한번 사진으로 한번 찾아서 넣어봤어요. 이제 이해하시죠? 원래는 정상이에요.
그런데 얘가 조금 생겼을 때 3단계. 이게 혈관이 되게 좋았을 때, 지방세포의 부작용이 일어났을 때, 그 다음에 심화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결절이 생겼을 때는 외국 사람들은 이거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나중에 간질 사이에 문제이기 때문에 정맥으로 돌아가서 다시 깨끗해지는 게 오히려 더 낫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이 많아요. 그 다음에 심장마비. 물이 불을 끄기 때문에 다리 쪽에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여러분들 방광경 생각하시면 돼요. 방광경락이 엄청나게 차지해요. 보시면. 그리고 이 다시 혈압이라든가 이런 것도 올려주는 거. 그래서 아까 나트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소금 짠기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간은 신맛, 위장은 단맛, 폐대장은 매운맛, 신장 방광은 짠맛. 신장 방광은 짠맛. 네. 그래서 얘네들이 영향을 좀 많이 준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초기에는 피부 표면에 구별이 잘 안 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축적된 지방으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객들 많이 보셨죠? 그러면 이분들은 간질과 세포와 세포 사이 그 간질의 문제인데 어떤 것들을 해줘야 돼요? 순환을 돌려줘야 되겠죠? 순환.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손으로 했다면 이제 전문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세포에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노인성 하지부죠. 노인분들 굉장히 많죠. 아까 조금 전에 12시에 오셨던 그 환자분이 종아리가 땡긴대요. 종아리가 땡겨서 부종이 자꾸 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74세대이셨는데 제가 이분한테 뭐라고 할게요. 종아리 그럼 무슨 경락이에요? 방광. 그분이 처음에 나한테 왔을 때 허리 때문에 왔거든요. 허리 방광, 디스크 방광, 골반 방광. 다 방광이에요. 종아리, 허벅지, 뒷다리. 앞에만 빼고는 다 뒤쪽으로는 방광경락이 지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담경락만 해도 옆에야. 그러니까 이분한테 방광 때문에 그래요. 혈압이 올라간 거예요. 라고 저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요것도 아까 그 정맥. 그 다음에 림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부위에 나타났느냐 이거이지 결론적으로 뭐예요? 림프 부종이에요. 모두 림프액에 문제가 생겨서 온 거. 간질과 간질 사이를 림프액이 흐른다고 했잖아요. 우리 몸에는 몇 개가 흐르죠? 우리가 몇 개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요? 순환. 첫 번째 심장. 그 다음에 심장이 돌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폐. 그 다음에 얘를 갖다 전국에 세포를 깨끗하게 병균 없이 하려면 림프. 제가 수업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심장순환과 폐순환과 그리고 림프순환 세 개로 움직여요. 이 중에 하나만 멈췄다면 이제 저기로 가셔야 돼. 납골당으로. 납골당으로 가시든지 그냥 풀어지든지 그냥 흙으로 가야 돼. 자연으로. 죽은 거나 마찬가지. 죽죠. 그냥 죽은 거나 마찬가지가 아니라 죽지.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살아있는 건 기적이죠. 우리는 이제 침하는 사람은 기순환. 눈에 보이지 않는데 기순환. 네 가지로는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심장, 폐순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장이 펌핑을 하잖아요. 폐의 도움을 없이는요. 얘가 펌핑 안 돼요. 폐의 도움을 받아서 얘들이 전국에 다 가주는 거예요. 폐의 도움을 받아서 머리로 피가 올라가는 거예요. 폐의 도움을 받아서. 그러니까 림프순환까지. 그러니까 림프 조직액이 얘한테 어떻게 있어요? 얘는 역류한 거잖아. 역류해서 터져버린 거잖아. 이미 혈관이 터져버렸고 얘는 지금 림프액이. 그러니까 노인성 같은 경우는 종아리가 아프고 허리. 노인분들 한번 다리 봐봐요. 몸은 빼빼한데 울퉁불퉁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요, 맞아. 우리 아들 빼빼한데 울퉁불퉁해. 빼빼한데. 우리 김훈 사장님 그런가요? 노인분들 치료 많이 해보셨잖아. 다리도 올려보시고 그러면 노인분들은 빼빼한데 울퉁불퉁해요. 그게 이런 문제 때문에 뚱뚱하다고만 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이런 일들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병은요.
딱 30%밖에 안 돼요. 70% 있죠. 더더군다나 의사가 10명 중에 3명은 오진을 내려버려. 오진을 내려가지고 문제를 또 일으켜버려요. 지금은 피부 관리 어디 너무 잘 어머 이뻐졌어 어디 성형외과 갔다 와서 그러지 어느 피부 관리실 갔다 왔어 너무너무 이뻐졌네 이 얘기 절대 아니야. 아니. 어머 요즘 보톡스 뭐 맞았어 새로 나왔어? 응? 요즘 뭐 무슨 실 나왔다는데 그거야? 이렇게 물어보지 어머 저기 전순희 원장님네 갔다 왔어? 원장님네 갔다 와서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절대 안 하죠. 어떤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요. 근데 내가 무릎이 아팠어. 근데 병원에 가도 안 낫더라고. 그런데 좀 있은 피부과를 갔어요. 관리실을. 그랬는데 거기 갔더니 뭐 요상한 거 가지고 이거는 위장 때문에 그렇대. 무릎이. 근데 내가 사실이거든? 근데 내가 너무 안 아픈 거야. 그거 가봐. 병원 가는 것보다 더 빨라. 이런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뻐지는 것은요. 어디로 가라? 성형외과로 가야 돼요. 지금은 피부과 성형외과. 피부관리 자격증 따시는 분들의 대부분이요. 피부과 성형외과에 근무해요. 피부관리실 오픈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의 피부 미용과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피부 미용과 원장님들 전부 다 내가 여기 국제대학에 지난달 제가 셋째 주에 갔었잖아요. 자매 결혼을 맺었어요. 학생들 취업 어떻게 시킬래 물어보니까 취업 상관없어요. 학생만 뽑으면 되고요. 그래서 개탄하고 왔어요 저희가. 그냥 그 사람의 목적은 우리 여기 지금 엘라비에서 혹시 피부미용 자격증 없는 사람 2년 정도 졸업을 해갖고 종합미용 자격증 주는 거 우리 이번에 신설했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돼.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는데 이거 학생 오지 말까? 학과장 목 안 잘리기 위해서 그거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박사님이 학교에 있는 분이잖아요. 학생들의 미래는 생각도 안 한다는 거야. 자기 밥 처먹는 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학과장 밥 처먹는 거, 교수들 밥 먹는 거, 지를 목 잘릴까 봐. 이거는 대탄할 노릇이에요. 나는 콜라보를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그러면 나라의 청년들을 지금 지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콜라보를 할까. 나라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1억까지도 나와요. 1억까지도 나와요. 청년들이요. 저희 딸아이가 지금 이번에 1억 7천을 1억은 갚는 돈이고요. 아니 1억 4천은 갚는 돈이고 3천만 원은 그냥 주는 돈이야. 인테리어는 지 돈 600 들어가고 공짜로 하는 거래. 걔 말에 의하면. 그렇게 해요. 나라에서 지금 청년들이라면요. 청년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막 난리야 난리. 그러면 청년들하고 해서 어떻게 이 학생들을 그러면 한 학기 동안을 우리가 가서 얘네들을 훈련을 시키고 걔네들이 와서 여기서 수업을 받는 거야. 그래서 바로 오픈할 수 있도록 피부과 성형외과 쫄부레기 만들어 다니는 거 걔네들 한여 만들러 취업시키는 거야. 이게 되냐고요. 피부미용과가 없어져도 싸다니까. 지금 거의 다 피부미용과 줄이고 있는 거 아시죠 학생? 줄이고 있는데 자기는 늘렸다고. 다른 데는 줄이고 있는데 120명으로 늘렸다고 자랑하시더라고. 근데 저희는 개탄하고 왔어요. 자매결혼을 맺었는데 별로 의미 없어요. 딱 학과장실 들어갔는데 자기 거만 그냥 막 화려하게 그냥 막 책냈다고 막 사진 찍은 거 막 애들이 막 저기 준 거 있잖아. 편지 쓴 거. 완전히 내가 볼 때는 돼지맛같이 그렇더만 그냥 자기 거만 잔뜩 해놨더라고. 이거는요 학생들에 비해 난 그런 학교 뭐 보낼 자식도 없지만 그런 학교 나는 내가 자식 있어도 안 보내.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요 초등학교 때는 외국 애들이 굉장히 늦어요. 근데 얘네들은 발달교육부터 시켜요. 학교 가면 공부 안 해요. 숫자 공부 안 해요. 놀이로 숫자 공부하고 그래요. 근데 대학교 들어가잖아요. 초등학교 때는 우리나라 유학한 애들이 전부 다 1등이에요. 중학교 때까지도 1등이에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처음에는 1등이에요. 근데 딱 고등학교 하반기부터 대학교 들어가면요. 외국 애들 머리 못 따라와요. 이 창의력부터 못 따라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걔네들은 창의력을 가리키고 어떻게 살아갈까 고기 잡는 거 막 가르쳐주는 거야. 고기 잡는 거. 그리고 한 달을 갖다가 전 세계를 배낭여행 다니기 위해서 1년을 얘네들은 용돈을 묻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빠찡고 아니면은 오락하기 위해서 돈 모으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보고 왔잖아요. 근데 학교가 그대로 되어 있는 거야.
학교는 교수들의 월급을 타기 위한 직장이지 학생들 취업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왔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요. 우리 엘라비 하는 원장님들만큼은 수준을 정말 높여서, 왜냐면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 다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받아먹든 안 받아먹든 여러분들 그릇대로 받아먹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부종에 좋은 것, 나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부종은 심각한 질병 때문이거나 체내 수분대사, 순환기에 문제일 수 있으므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평소 부종을 악화시킬 수 만한 식습관은 피해야죠. 맨날 관리해주면서 아유 짠 거 드셔요. 아유 젓갈 맛있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젓갈을 먹는데 내가 단 거 먹으면 괜찮아. 우리 사장님하고 저하고 소금을 10푸대 샀어요. 저 무슨 진도 해남 그 밑에 무슨 섬 거라고요. 사실 1년에 소금 한 바가지나 먹나 싶은데 어쨌든 샀어요. 근데 여러분들 한 3년 지나면 네, 저한테 소금 생각하시고 달라고 하세요. 네, 염분 열심히 빼고 있을 테니까. 나트륨을 빼라는 거야. 나트륨 빼서 먹으라는 거예요. 짠 거를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마사지, 반신욕, 규칙적인 저염식은 아닙니다. 저염식은 아니고 소금을 먹되 나트륨을 뺀 저나트륨, 적당한 수분 섭취, 나트륨 배출 식품, 야식 짜고 자극적인 맛 꽉 끼는 옷, 신발. 제가 뭐 ATM부터 시작해서 제가 안 입어요.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잖아요. 배가 조금 튀어나오든 안 입어요. 안 입어요. 오래 서 있기, 수면, 운동 부족,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피해야 되는 거는 맞아요. 아까 음지와 양지를 얘기했는데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늘 그냥 힘들다고 아니면 지금 너무 행복하다고 둘 다 그럴 필요 없이 늘 그냥 오늘 하루에 감사하는 생활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엘라비를 통한 부종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지금 모든 방향을 어디로 했어요? 복부, 엉치. 그래서 허리 관리를 제가 지금 환자를 할 때도 이 얘를 갖다가 복부 쪽으로 내려줍니다. 복부 쪽으로. 근데 복부 쪽으로 내려주는데 서해부 쪽으로 가요. 얘가 서해부 쪽으로. 이렇게 봐봐요. 이렇게 내려오면 이렇게 가요. 여기에.